자, 국세기본법 과세와 환급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북은 1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국세기본법 조금 지루하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막 이해하거나 뭐 계산이 나온다기보다는 좀 단순히 좀 이제 개념 나열이 많아서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좀만 참고 보시면은 뒤에도 재밌진 않은데 이거보단 나을 거예요. 좀 이제 지루한 것 좀 참으시고 과세와 환급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과세와 과세가 뭐야? 과세 내는 거고 환급은 세금 돌려받는 건데 그런 걸 어디서 하는지부터 한번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국세기본법에서. 자, 관할관청에서 합니다. 관할관청이란 말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관할경찰서 뭐 이런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 처분하는 관할 과세관청이다. 그래서 뭐 내가 종로구에 살면은 종로구 세무서, 어디 뭐 역삼동에 있으면 역삼동 세무서, 영등포구에 살면 영등포 세무서가 관할관청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걸 하는 데가 관할관청이라는 거고, 자, 용어 설명 하나 할게요. 이 결정 또는 경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결정은 아무것도 없을 때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관할관청이 너 얼마 내야 돼 라고 딱 결정해 준다는 거고, 경정은 제목 그대로 수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라고 신고를 했는데 너 이거 아니야, 너 이걸로 내야 돼 라고 수정해 주는 거를 경정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이제 내용까지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입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 하는 거고 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수정신고는 당초에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얼마 내야 돼요 라고 신고하는 거를 수정신고라고 해야 돼요. 수정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세금 100원 내야 되는데 사실 90원, 어쩌다 보니 실수로 90원 냈어요. 이거 100원 더 내야 됩니다 라고 수정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정신고는 어떻게, 언제,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과세할 수 있는 요건, 당연히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람만이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오리지널 원본이 있어야 수정을 할 거 아니에요. 원본을 제출한 사람만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본도 아예 안 낸 사람은 기한 후 신고라고 좀 이따 그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정 신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고를 정당하게 한 사람이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과소 신고하거나 불완전 신고, 뭐 좀 적게 신고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수정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수정 신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은 과세관청에서 너 이거 잘못 냈어 라고 찝어낼 때까지 무조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과세관청이 조금 냈어 라고 찝어내면 이미 끝난 거고, 끝나기 전까지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은 세액이 결정되거나 또는 경정돼서 통지되기 전까지 스스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자수해서 광명 찾자라는 말 있죠. 세금도 조금 냈다라고 자수하면은 내가 가산세 좀 까줄게 이 이야기예요. 가산세 감면.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에 만약에 뭐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과소신고 깜빡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면은 가산세를 50% 까주고,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하면은 가산세 20% 까주고, 1년 초과 2년 이내에 하면 10% 까주고, 2년 지나서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 다 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소신고 가산세만 감면된다. 이게 뭐냐고 하면 뒤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가산세 배울 건데, 가산세에는 신고 가산세와 납부 가산세가 있어요. 납부 쪽 관련된 거랑 신고 관련된 게 있는데, 이 납부 쪽 가산세는 감면이 안 돼요. 이거는 다 내야 되는 거고, 신고 쪽 가산세, 그러니까 신고를 잘못해서 네가 이렇게 된 건데 신고를 잘못한 걸 스스로 자수했으니까 이 신고 쪽 가산세는 내가 요 비율만큼 까줄게 라고 하는 게 가산세 감면입니다. 가산세 줄 때 또 배울 거예요. 자, 경정청구는 뭡니까? 경정청구는 내가 많이 신고한 거야. 100원 내면 되는데 실수로 120원을 신고한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한 납세의무의 청구야. 이게 약간 다른 게, 수정신고는 내가 이거 내야 된다라고 신고를 하면은 나라 입장에선 더 받는 거니까 신고야. 신고하면 받아들이는 거고, 이거는 조금 내야 된다고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깎아주세요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수정신고는 적게 내는 거 더 많이 낸다고 하니까 낼름 받아먹고, 조금 내갖고 다시 나라가 돌려줘야 되는 거는 납세의무에 청구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거고, 요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마저도
이것마저도 이것도 역시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고도 안 한 놈이 무슨 뭐 경정 청구 수정 신고가 어디 있어? 신고를 원래 제대로 한 놈만 해준다는 거고. 사유, 당초에 과대 신고한 경우에 과소 신고하면 당연히 안 되죠. 과소 신고는 수정 신고다. 아까 설명드렸고,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냐? 더 냈으니까 약간 억울한 거잖아요. 이거 억울한데 나라가 더 받을 거는 나라가 통제할 때까지 계속 자진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놨으면서 이거는 기한이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1월 1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그로부터 5년 이내까지만 네가 더 냈다라는 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뭐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 이게 무슨 경우라고 하면은 내가 더 냈다고 청구를 한 건 아닌데 국가에서 100원을 냈더니 나중에 경정 통지가 온 거예요. 야, 너 120원 내야 되는데 20원 늘었죠. 이 20원 통지를 더 내야 될 때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통지가 오고 나서 90일 이내에 경정 청구할 수 있다. 아니야, 이거 20원 내가 더 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마저도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하나한다. 5년 지나서는 경정 청구 통지가 와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거 알아두시고, 후발적 사유로 이제 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100원을 냈는데 이 중에 소송 관련된 게 있었던 거야. 근데 소송이 세금 다 납부하고 나서 결과가 딱 밝혀지면서 야씨 그러면은 이때 세금 20원 더 냈어야 되네 라고 이제 후발적 사유가 딱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경정 청구할 수 있냐? 야, 이거 20원 나 더 내기 싫어, 더 내기 싫어가 아니라 안 내도 되는 것 같아. 그거는 그 사실을 알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기한 후 신고. 아까 전에 앞에 수정 신고랑 경정 청구는 아까 말했듯이 오리지널이 있는 애들이에요. 원본이 있는 애들, 신고를 애시당초에 제대로 한 애들이고, 이거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안 하면은 걔네는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갑니다.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가고,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당연히 이게 다 걸리겠죠. 세무서에서 이 새끼 이 새끼랬나? 이거 신고 안 했네? 이거 너 세금 이거 내. 라고 하기 전까지 세액을 신고하는 게 기한 후 신고다. 예전에는 이 기한 후 신고가 없었어요. 기한 후 신고가 없어갖고, 기한 후 신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통지할 때까지 내가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깜빡해서 놓쳤는데. 근데 문제는 가산금이 하루에 매일매일 얼마씩 붙거든요. 세금에 얼마? 이게 내가 먼저 이때 딱 기한 후 신고라서 기한 신고해서 딱 가산금이라도 줄이면 좋은데, 이게 기한 후 신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세무서에서 통지해 줄 때까지 가산금을 그냥 보고 그냥 쌓이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기한 후라도 신고 못한 애들을 위해서 좀 가산금이라도 줄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자. 그게 기한 후 신고예요. 이 기한 후 신고 역시 무신고 가산세만 감면해줘서 좀 가산세 감면해줍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1개월 이내에 신고했어. 뭐 그럴 수 있지. 가산세 50% 까줄게. 그리고 1개월 초가 6개월 이내면은 20% 까줄게. 근데 6개월이 지나서까지 신고를 안 해? 이거는 의도적이에요. 이건 너네 가산세 감면 안 해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앞에서 배운 요 비슷한 3개 한번 엮어서 복습해 봅시다. 밑에 거는 안 봐도 되고. 자,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원본이 있는 애들 신고한 애들이에요. 신고한 애들이고,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너 이거 뭐야? 너 더 내야 돼 라고 통지하기 전까지고, 경정청구는 더 냈을 때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봤었고, 아까 후발적 경정청구 소송 말했죠. 나중에 소송이 딱 터져갖고 세금 더 내야 되는 경우가 됐을 때 그걸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기한 후 신고 역시 결정 통지 전까지 하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는 결정 경정이죠. 수정이나 결정인데 여기는 결정만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경정, 즉 수정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고, 세무서에서 결정해서 너 얼마 내, 너 신고 안 했으니까 얼마 내 라고 통지하기 전까지만 된다. 결정, 경정 그 개념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자, 이제 가산세를 봅시다. 자, 근데 가산세 3일책 보면 엄청 많아요. 뭐 표에 대해 엄청 많은데 그거 다 볼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못 외우고 그거 외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안 봐도 되고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먼저 가산세가 봅시다.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벌이에요. 너 이거 세법에서 이거 하랬는데 안 했지? 너 벌금. 이 개념이 가산세인데, 자,
어떤 가산세가 있냐 보면은 자, 세금이 확정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뭐 소득세도 있지만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면 세금이 확정된 이후에는 납부를 해야 돼요. 이 두 단계에서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신고를 안 해버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되고 그러니까 아까 기한후 신고 그 이야기했죠. 신고를 했는데 과다 신고한 건 나라 입장에서는 땡큐니까 가산세가 없어요. 다만 과소 신고하거나 아니면 받아가야 될 돈이 환급받아야 될 돈 100원인데 200원 환급해서 나라 돈을 더 빼먹은 그런 애들에게는 과소 신고 가산세,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더 낸 거는 가산세 없어요. 그리고 납부 단계에서는 납부 불성실, 환급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또 원천 징수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원천 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자, 이런 것도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가산세 종류 이제 좀 표로 좀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뭐 다 아까 했던 말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무신고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를 안 해버려서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경우에 가산세 붙어서 나온다는 거고 과소신고 가산세 아까 말했죠. 뭐 과소신고 좀 적게 낸 경우에 과소신고 가산세 내는 거고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에 초과환급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내는 거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환급 불성실 가산세, 환급 받아야 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내는 거고 원천 징수 안 하면은 가산세 낸다. 가산세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환급 절차도 좀 있습니다. 내는 것도 있지만 환급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국세 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수납한 세입금 중 과원업 등의 사유로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환급 세액이다. 근데 이거 환급 어떻게 하냐? 딱 환급 결정이 난 거예요. 내가 이거 초과해서 납부한 것 같아 라고 막 경정 청구해갖고 딱 결정이 났어. 근데 결정이 났는데 그 금액을 바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다른 세금이랑 충당을 해요. 그래 내가 너한테 100원 돌려줄게. 근데 너 아직 안 낸 세금 200원 있지. 그거 까고 100원만 돌려줄게. 그런 식으로 충당을 한다는 거예요.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국세 환급 가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국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약간 이자를 조금 쳐줘요. 야, 내가 국가에 이거 많이 내갖고 네가 좀 이자율이라도 손해를 봤으니까 내가 이자율에 뭐 계산 일할 해갖고 환급금 가산해서 줄게 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 국세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 받아간다고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소멸시효가 있어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거 환급 받아가야 되는데 5년 동안 받아갈 수 있으면 안 받아갔어. 그럼 소멸시효 돼서 받을 권리 없어지는 거예요. 5년. 알아두시고 자, 국세기부법 마지막 내용입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라는 내용이 있어요. 권리구제가 뭐냐? 자, 사실 납세자가 어떻게 보면 좀 열등한 위치에 있죠. 국가는 막 세무공무원 막 수천 수만 명씩 있고 막 세무서 착착 차려놓고 법도 잘 알고 그런 세법적인 측면에서 개인 납세자보다 훨씬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가 무조건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 그러한 납세자들도 한번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렇게 조금 반격이라고는 좀 그렇고 뭐 나쁜 사람 같잖아. 부당한 국세 처분을 받는 경우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사전적, 사후적이 있는데 그 사전, 사후가 뭘 기준으로 사전, 사후냐면은 납세 고지서가 나왔냐, 세금 얼마 내세요 라고 그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랑 나오기 후로 나뉘어져요. 크게 방식이. 그 납세 전에 이제 납세 고지서 받기 전 사전적으로는 과세전 적부 심사라는 게 있고 사후적으로는 뭐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행정 소송 이런 게 있다. 뒤에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부터 볼 건데요. 자, 과세전 적부 심사가 뭐냐? 저희 어머니도 이거 나와갖고 제가 한번 대응해 준 적이 있는데, 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해요. 개인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 이거 세금 내야 돼. 근데 세금 내야 된다고 바로 세금을 매기진 않아요.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통지를 합니다. 미리. 과세 예고 통지 같은 걸 해요. 야, 이거 내가 여기서 있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과세 예고 통지서. 내가 조사하다 보니까 너 이거 세금 100원 정도 더 내야 돼. 라고 예고 통지를 해요. 예고 통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직 과세 전이니까 그거를 빨리 수용해서 가산세라도 줄이던지 아니면은 불만 있으면은 이거 30일 이내에 과세가 되기 전에 적부 옳은지 틀린지 심사 청구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통지서가 왔어요. 통지서가 온 상태는 아직 과세가 된 건 아니죠. 통지서가 오고 나서 납세자가 요
예고 통지서를 받은 30일 이내에 청구를 합니다. 어디다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다가 과세 전에 세금을 매기기 전에 적부심사 청구를 해주세요. 그러면 얘네가 30일 이내에 결과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 통지를 하는데 맞네, 네 말이 맞네, 야 이거 우리가 잘못 조사했네, 미안해, 취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니야,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의견이 맞아, 얘가 세금 예고 통지한 거 이 내용 맞아, 그럼 그대로 나간다라고 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후적 권리 구제 제도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세금이 부과됐으니까. 자, 그럼 사후적으로는 뭐가 있냐? 납세자가 처음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의 신청을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도 안 받아들여줬어. 받아들여줘서 끝나면 해피한데 얘네도 안 받아들여줘 갖고 그러면은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더 넣거나 그 다음에 조세심판원이라는 데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같은 칸에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화살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의 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선택사항이에요. 이의 신청은 하지 않고 바로 심사 청구로 가도 됩니다. 하지만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거치고 나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거고, 요 하나하나 화살표는 90일이에요.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과세가 딱 되고 나서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해야 되고 90일이 지나면 못해요. 이의 신청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걸 또 불복해서 심사 청구를 하려면은 그것도 90일 이내에 해야 되고, 모두 9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 청구랑 심판 청구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세기본법이 끝났고요. 처음에 조금 이제 국세기본법,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기본법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언어, 기본적인 룰들 설명드린 거고, 자, 이 다음 시간부터는 법인세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요,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내용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공부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처럼 기본적인 세법에서 쓰는 용어나 절차들 규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단순 암기 문제로 나오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니면 너무 부담스럽다, 외우기가 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험 직전에 외우셔도 부담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잘 정리하시고 잘 외우셔서 높은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